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현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그 의원님, 당선인님 모신 이유는 이란 이스라엘 때문에 중동발 위기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상당히 심각해지고 어제 1,400원 찍었는데 앞으로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유가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근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각국에서 이 총선 패배에 대한 논평들이 나오잖아요. 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귀결이 돼요. 하나는 내정 실패, 특히 이제 경제 문제거든요. 네. 예. 그래서 국민의 불신임을 받았다. 우리 이제 소위 이제 대파로 대표되는. 다른 하나는 이제 외교 정책이 계속 갈 것이냐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일본 쪽은 약간 희망 사항을 담아가지고. 외교 쪽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계속 갈 것이다. 로이터 정도만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고 국회에서 이 사안으로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외교도 제한될 수밖에 없겠다는 정도의 소수만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이 좀 재밌어요. 중국 언론은 이게 바로 이제 국민에게 유리됐고 이 외교를 제대로 못해서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네. 그게 경제에 영향을 끼쳤다. 우리가 전혀 인정하지 맞아요. 않는 부분인데 상당히 있는 부분, 맞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국도 바뀌어서 한중 관계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아니면 결국은 미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걱정, 네. 이 두 가지가 다 중국에서 나오는데요. 예. 이걸 이제 우리 지금 질문하는 것에 연결시켜 보면 확실하게 지금 뭐 또 이런 거예요. 세계가 다 그렇다. 늘 그렇잖아요. 세계가 지금 다 경제 중동 불안은 세계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고 유가가 상승하면 물가랑 환율이 상승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까지 보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이번에 말씀하실 때도 제일 많이 썼던 게 조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예. 또 지금 예를 들자면 다른 나라하고 똑같다는 식으로 대처를 하면 네. 사실 우린 대외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데다가 예. 사실 좀 뭐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 그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사실은 중동은 위기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라는 답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은 없어요. 그럼 오히려 저는 뭐가 읽혔냐면 그러니까 제가 해외 언론 특히 미일 언론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부분은 앞부분에 워낙 사과에 집중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신문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뒷부분이 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뒷부분이 긴 거는 외교는 내가 챙기겠다라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외교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외교가 지지자들한테는 그나마 제일 잘하는 걸로 인식되지만 제가 보기엔 더 급하고 더 망친 게 외교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궤도 수정 없이 간다는 게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본인은 이제 국정 운영의 방향은 옳았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외교인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도 3년 동안은 이 미국과 일본을 중시하는 가치 외교, 이념 외교를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지금 발언도 그런 뿐만 아니라 안보실을 안 바꾼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안보실 제외, 정책실 제외. 그러니까 이 말을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죠. 지금 보면 지금까지 보시면 외교부나 통일부나 국정원이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용산에 안보실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바꾸지 않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노선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심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있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편향된 외교가 특히 지지자들은 잘하고 있고 대통령도 이제 남은 영역이 외교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은 좀 걱정이 앞서죠. 그러면 지금까지도 사실 그러니까 중국이 진단한 것처럼 중국과의 문제, 러시아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한반도 위기도 계속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중동하고 같이 연동돼 가지고. 근데 이거를 풀 생각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일보다하고 똑같이 대하라는 게 아니라 적대 관계 또는 비우호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5월 지난해 이제 연기됐던 5월 그 한중일 정상회담을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 시그널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보실을 바꾸지 않는 거는 우리는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데 그걸 바꾸면서 예를 들어서 외교를 다변화한다든지 유연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의 코멘트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대로 가요, 3년 그랬을 때 대한민국 한반도의 외교 상황은 어떤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총선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짚고 가지 못한 게 네. 미일 정상회담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예. 이게 그 공식 방문인데요. 왜냐하면 네. 일본은 이제 이제 왕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 비즈니스 못 하거든요. 예. 국빈 방문을 못 합니다. 예.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 그래서 최고 등급으로 갔어서 나온 얘기들이 예.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인데 예. 미국과 일본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이 쿼드나 네. 오커스나 예. 한미일에서 중심에서 딱 잡고 예. 일본은 예를 들어 중심을 잡고 한국, 호주, 필리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기시다가 예. 그 국빈 방문 그 공식 방문하기 전에 워싱턴 포스트하고 해서 재밌는 말을 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가 겪어보니까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사람 같다. 기억나시죠? 그 말은 뭐냐? 따라와라예요. 따라와라.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정상회담을 못할 수는 있는데 인풋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우리 얘기하고 한미를 얘기하는데 한국이 어떤 식의 인풋을 했느냐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 3자 동맹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계속 서열이 지금 지어지고 네, 하위 파트너고 예. 계속 우리는 그냥 정해진 길에 딸려가는 딸림 같은 존재. 예, 그리고 이게 계속되면 예. 이게 그나마 남아 있는 외기라는 게 미국하고 일본인데 네. 거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거기서 주도권을 잃게 되고 호구가 되는 거죠. 호구가 된다. 그러면 지금 그 뭐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그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완전히 그냥 패싱당하는 상황. 지금 보시면 북한은 네. 전략적 환경을 최대치로 지금 활용하거든요. 보세요. 예. 원래 우방인 중국과 지금 제3위 랭킹에 그죠 만났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잘 되죠. 네. 그다음에 비우호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하고는 또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등장하면 또 북한이 나설 수도 있고. 오히려 다변화하고 지금 외교를 확 펼치는 것은 북한이고요. 네. 한국은 계속 고립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이라는 게 실제로 고립주의 노선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죠. 가치 외교고 이념 외교라는 것이 결국 선을 만들고 적과 악원을 구별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쪽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우방은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무슨 자율적으로 하느냐 아니잖아요. 그럼 딸려가 버리고.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우방 구간은 호구가 되고 적대 관계한테는 지금 완전히 배제되는. 외교 관계가 지금 계속 악화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조를 바꾸라는 게 사실은 지난 그 뭐 야당의 끊임없는 요구였고 그렇지만 대통령은 별로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고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정치하기 전에도 전문가로 나와서 제가 외교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시민들은 시끄러워야 된다. 이 지금 한중 관계, 한러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윤 정부의 노선을 이걸 계속 발신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동결시키고 나중에 회복 가능한 수준에서 묶어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제 들어가면 시끄러울 겁니다. 제가 뭐 외통에 갈 것 같긴 한데요. 들어가서 계속 괴롭힐 겁니다. 그래야 듣지 않더라도 외교에서 국내에 다른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국가들한테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지금 국내에 다른 목소리가 있고 윤석열 정부의 이 외교 노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 이 시너지를 해외 만방에 보내줘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입법도요. 예를 들어서 해외 개입이라든지 해외에 살상 무기 공급을 금지한다든지 하는 법안들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뭐 쇠빙선의 역할에서 민주당이 동의를 하면 그것도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누가 대만이나 우크라이나나 중동에 우리가 파병하기를 원하는 국민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지를 하면 역시 그것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거부권을 너무 자주 사용을 하셔가지고 그건 참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 보실 때 5차 중동 전쟁 가능성 있다고? 저는 꾸준히 한 3, 4개월부터 제가 중동 전문가는 아닌데 네. 미국의 움직임들을 보면 네. 그리고 이란의 움직임을 보면 처음부터 뭐 소위 말하는 그림자 전쟁을 했거나 아니면 이란이 풀어놓은 또는 지원하는 그 뭐 헤즈볼라든지 후티 반군이라든지 네. 하마스를 통하는 것이지 예. 이란도 처음부터 중동 전쟁으로 확대하는 것을 네. 이란이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예. 미국도 지금 전쟁 2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유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이것이 미국은 기본 노선이 하마스가 먼저 기습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친이스라엘이 뭐 할 수밖에 없는 미국 정책에서 네. 방어는 하지만 방어나 지금 하마스에 대한 공격은 얼마든지 지원하지만 공격은 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노선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스라엘의 우익 정부가 극우 네. 정부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들을 보면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체 중동 확대의 전쟁을 확산하는 가능성이 확산 안 할 가능성보다는 높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확산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몇 저는 퍼센트 생각합니다.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그거 뭐 수치로 계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뭐 저는 일관되게 네. 확산되지 않을 거라는 것에 저도 뭐 한 7대 3? 7대 4. 예. 그 일종의 그러면 약속 대련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런 조짐이 예. 많아요. 예. 실제로는 많고 이란도 네. 계속 사실은 계속 알려줬잖아요. 예. 그리고 드론 날리기 전 몇 시간 전에 알려줬고 예. 그다음 비행 금지시키고 예. 그다음에 미국은 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하고 저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란하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예. 그렇게 보면 뭐 완벽한 약속대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울타리는 정해놓은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한반도 뭐 양안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세계 평화가 있어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코로나 이후로 막 오히려 더 국제 사회가 더 막 뭐 강팍해지는 상황이 돼가지고 어려운 현실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대응책을 좀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위기인 것만 얘기를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제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본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란에 때렸을 때. 네.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걸 공개적으로 안 한 거는 제가 그래서 제가 뭐 저 때문은 아니겠지만 바로 제 이름으로 이 중동 상태에 대해서 한국은 편을 들지 말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처럼 편을 정하면 안 됩니다. 한쪽에 지금 올인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일단 그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편을 정했다면 이제 편 너머에 있는 국가들, 아까 말한 중국, 러시아, 그다음 이란 이런 국가들이 지금 한국의 결심에 따라서 약간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역설적. 그렇게 한국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요성 때문에 굳이 한국하고 관계를 파탄으로 가지 않겠다는 게 심지어 러시아도 그래요. 계속 한국한테 알리잖아요. 한국한테 달렸다. 중국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란도 사실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지들이 있는데 한국이 마음먹기에 달렸는 좋은 대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안보실이나 대통령의 관점과 세계관이 문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메시지가 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 정세 우리가 계속 이제 미국하고 얘기하는 게 이제 소다자주의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국제 정치에서 이제 너무 유엔처럼 뭐 G20처럼 큰 것이 영내 현안을 집중 못 하잖아요. 그래서 3자, 4자, 5자. 근데 문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만드는 3자가 오커스, 그다음에 쿼드, 한미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주장하는 소다자라도 진영을 넘는 소다자가 있어야 된다. 그게 한중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례화되고 저는 어렵게 만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미일로 가는 구도 자체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서로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작년 말에
한국이 호스트인데 일본도 뭐라 그랬냐면 한중일에 대해서 기대가 많다고 얘기하고 네. 한중일 현안을 얘기해야 된다고 일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호스트인데 네. 그러면 이 중국에 대한 어떤 약간의 노선 변화를 시사한다든지 네. 중국을 중요시한다는 것 정도만 나와도 다행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답방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원래 지난해 한다는 설은 있었으나 결국 답방은 무산된 거고 뭐 한중일 회담 하는 걸로 그냥 끝날까요? 아니면은 시 주석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노선 변화 없이 힘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 노선 변화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뭐 가능하다는 것도 예. 실체가 별로 없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 한중 관계는 지난 1년 동안 그냥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사불가론이 계속 네. 유지되는 상황인 유지되는 것이고 상황이고. 우리 정부도 중국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어떤 이걸 뭐라고 해야 쉽습니다. 네. 그것도 쉬워요. 쉬워요? 뭐냐면 대만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중국의 입장을 네. 또는 그 중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한중 수교했을 때의 원칙입니다.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 이거는 미국도 하고 있는 얘기인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미국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대만에서 친미 정권을 했을 때 미국이 첫 번째 성명이 뭐냐?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근데 왜 우리가 못해요? 이념 같이 그러니까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그 사실 좀 시간이 좀 길게 있어서 뭐 다양한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뭐 개원하게 되면 하실 일들이 많으실 텐데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어느 것부터 어떻게 차근차근 하시겠습니까? 제가 선거운동에 이제 4가지 이제 제가 비전 네. 정책을 공약을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한국의 대외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일단 법안 형태로 해보고요. 법안이 네. 안 되면 결의안이라도 네. 해서 제가 우리도 사실상의 전쟁 상태인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만 유사시에 지금 미국의 움직임은 한국하고 일본이 대만 유사시에 개입하기를 원한다는 걸 계속 지금 띄우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아예 그 싹을 네. 막기 위해서라도 제가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대외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최소한의 국회 결의안이라도 만들어내겠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